고원정양이 친구들과 모교를 찾았다. 고3 담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대학 면접 의상까지 코치해줬던 선생님 덕에 오늘날 자신이 있다는 언정양. 좀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러나 선생님과 친구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독하게 공부만 했던 언정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뛰어놀았단 말이야, 원정이가? 맨날 수업 시간에도 칠판이 이쪽이니까 등을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면 저는 혼자 이렇게 막 있고. 전 수업 시간 때 배고프다고 자꾸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가자, 수업 종 치자마자 매점 가자 그러고 전 일어났는데 안 간다고. 그래서 배고프다며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그랬던 게 제일 생각이 나요. 언정이는 말이야 정말 악착같이 해. 복도에서 언정이 우연히 봤는데 정말 선생님이 불러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면서 500단어 외우고 있더라고. 그리고 단어 테스트 해도 제일 먼저 언정이가 쓰고 제일 정확하게 써. 선생님이 한 1000단어 시험을 본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됐거든. 그때 언정이가 여태껏 최고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쓰면 팔 아프지 않아? 다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팔 아픈 걸 못 느껴요. 아, 팔 아픈 걸 못 느껴? 고교 시절 언정양은 그야말로 공부벌레였다. 어차피 지금은 하든 안 하든 공부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시간은 어차피 고등학교 학생한테 있어서 되게 괴로운 시간인데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2번 거칠 바에야 그냥 한 번 제대로 하고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괴로워도 참고 공부를 했었어요. 언정양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벌레가 되었을까? 매 주말이면 집으로 향하는 언정양. 밥은 잘 먹고 다니네. 딸은 기숙사 생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언정양은 어린 시절부터 늘 부모님의 자랑거리. 아버지께서 그동안 보물처럼 모아둔 상장을 꺼내 보여주신다.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죠. 고등학교 때도 3년 동안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 보면 원정이가 돈을 벌어준 것 같아요. 오로지 공교육 안에서 묵묵히 공부를 해왔다는 언정양. 그런 언정양에게도 남모를 원동력이 있다. 바로 언니다. 3남매 중에 둘째인 언정양.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언니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언니는 늘 거실에 나와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부를 하곤 했다. 언니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 멋있다. 이게 멋있어? 너도 한번 해봐. 우러러 보였던 언니를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언니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됐다. 언니는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해준 고마운 스승이었다. 옛날 사진 봤는데 옛날 내가 이렇게 대학 갈 수 있게끔 공부했던 계기가 언니인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좋아. 그냥 고마워. 언니도 내일 시험 잘 봐. 저한테 언니란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구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언니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뭔가를 겪었고 뭔가를 더 시도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하면서 저 혼자서 자습하는 법도 익히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도 언니가 계속 우수한 성적 유지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도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을 들인 언정양은 고등학교에 와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3을 몇 달 앞두고 고비가 찾아왔다. 수능 대비에 어려움을 느낀 언정양.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2학년 때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개념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수능형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서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개념들은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16형 문제에서는 막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나오니까 되게 심란했었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새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언정량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근현대사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 잘 힌트를 얻었다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노트 자료가 될 거야. 학생들이 학교 노트 필기 따로,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노트 필기 따로,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개념 같은 걸 이렇게 메모하면서 거기다가 또 정리 따로, 그다음에 EBS 교재 또 보면서 EBS 교재에다 메모하면서 또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사회탐구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분산돼 있어요. 여러 가지 책과 여러 가지 노트로.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한 권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단권화를 좀 제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노트를 이제 앞면은 내용 정리를 그렇게 하고 뒷면에다가는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문제들 또는 맞췄지만 찍어서 맞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뒷면에다가 붙여라 또는 뭐 메모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나중에 딱 공부 방법을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명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어차피 새로 도전해 보는 거니까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공부 방법을 그쪽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롭게 완성했다는 언정량의 공부법을 알아보자. 능악인이라고 읽었는데요. 언정량의 공부는 수업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업 내용을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기로 유명한 언정량. 선생님 말씀을 있는 대로 연습장에 받아 적었다. 수업이 끝나면 잊어버리기 전에 그날 바로 정리를 했다. 교과서, 참고서, 필기한 연습장을 놓고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왕도정치, 인의의 바탕을 둔 덕치, 민생을 안정. 먼저 세 가지 자료를 비교해보고 중복되는 내용을 검은 펜으로 정리했다. 그런 다음 다른 자료에는 없는 수업 내용을 파란 펜으로 적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한 개념을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하면 윤리 공부의 기초가 되는 개념 노트가 완성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일단 그 개념이 자기 거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이 개념들을 봐야 할 때 이 한 것만 보면 세 권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나중에 문제를 풀고 또 다시 다른 거 막 헷갈렸던 개념들이나 잘 나오는 개념들을 또 다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백을 안 남겨놓으면 그것을 적을 공간이 없어져. 개념 노트로 공부한 후 기본기가 다져지면 기출 문제를 풀었다. 기출 문제에서 언정량이 중요시한 건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언정량은 이 문제 속의 개념을 키워드라고 부른다.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해설지와 비교해 각 지문과 선지에 사용된 개념을 일일이 적었다. 그리고 지문, 선지, 메모를 모두 포함해 키워드를 표시했다. 키워드는 사상가나 사상을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단어나 문구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고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형광펜을 쳐요. 그런 다음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문제 밑에다 조그맣게 다시 정리를 해요. 키워드를 표시하고 나면 문제 밑에 단어 형태로 정리를 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개념은 단어 형태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 형광펜 쳐져 있는 것들이 문구일 경우가 많고 그것들이 풀어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단어화해서 밑에다 조그맣게 정리를 다시 해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적는 키워드들은 제가 헷갈렸거나 모르거나 엄청 자주 나와서 진짜 중요한 것들만 적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
예의원 통치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예치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또 법과 수레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가에서 법과 수레에 의한 통치에서 법치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고 한비자의 대표적인 사상이면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맹자의 민본주의 혁명사상도 맹자의 대표적인 사상이고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줬어요. 또 교화를 통해 백성들의 성정 변화를 인정하는가 해서 백성들의 성정 변화라는 게 순자의 대표적인 사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순자만의 키워드로 뽑아서 여기 적어줬어요. 키워드를 찾아내려고 했을 때 어떤 학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쉬워요. 네, 이 학자는 인간의 도덕성을 중시받고 그것을 구현하고 싶은 정치와 사회상을 그렸다. 이제 그런 커다란 맥락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이나 중시했던 용어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거죠. 그런 전반적으로 그 학자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방향점, 지향점, 강조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만을 처음에 알고 시작을 하고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정량에게 기출문제는 수능을 공부하는 또 다른 교과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출연한 키워드는 반드시 개념 노트에 추가로 정리했다. 내신과 수능의 개념을 단권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념 이해뿐 아니라 출제 경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추가 개념을 정리하면 최종 정리를 했다. 한 사상가가 어떤 사상을 펼쳤는지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것이다. 이 키워드들을 공책에 적을 때 처음에 그 사상가의 철학을 적고 그 다음에 통치론을 적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상사회론이 있다면 이상사회까지 적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어주면 그 사상가의 철학을 통해서 통치론을 이해할 수 있고 통치론을 통해서 또 이상사회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요. 공자의 철학을 정리한 부분을 예로 들면 먼저 공자가 제창한 철학의 개념을 적고 그 철학을 실현한 정치론과 사회상을 적었다. 언정량은 고3 1년 동안 기출문제를 풀 때마다 키워드를 늘려가면서 복습을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키워드 공부법을 통해 내신 정복은 물론 수능에서 윤리 만점을 받는 등 쾌거를 이뤄냈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키워드 공부법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저의 윤리 노트를 정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키워드를 아무거나 적는다?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정확히 뭔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 적게 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윤리 노트를 풀었을 때 정확히 확신을 서고 정확성 있게 풀 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는 반드시 이게 키워드다 라고 확신을 하고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틀린 문제만 정리를 한다.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만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맞은 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어떤 유형이 나왔고 선지는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윤리 노트 정리 후 복습을 하지 않는다?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 윤리 개념이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그 윤리 개념들을 전부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하고 마지막에 키워드 정리를 할 때 복습을 통해서 그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그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키워드를 순서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점 3가지를 잊지 마시고 윤리 노트를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윤리 만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언정량이 모교를 다시 찾았다.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힘들게 지내고 있어. 졸업하고 나가지마. 넌 좋겠다 대학생 돼서. 언정량과 허물없이 얘기하는 이 학생은 누굴까? 언정 학생이 선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요? 저
이 학교에서 교환학생 갔다 와서 복학한 언정이하고 동갑인 언정이 친구예요. 언정양의 고교 동창 경화여고 3학년 김소연 양. 평소 언정양의 조언을 따라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연 양은 이번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윤리로 결정한 후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개념을 매일매일 정리하고 공부를 해도 문제 풀 때는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점점 떨어졌는데요. 도대체 제 공부 방법에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친구를 위해 언정양이 나섰다. 공부에 앞서 간단한 시험을 준비한 언정양. 관련된 사상가랑 제시된 윤리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했다. 저는 공자가 말한 걸로 오심즉 여심? 공자, 맹자. 아니야, 맹자. 총 20문제 중에 정확히 설명한 문제는 3문제였다. 퀴즈 게임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너가 사상가랑 그 사상가와 관련된 사상을 잘 매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윤리를? 교과서 보면서 사상가 별로 그동안 개념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해온 소연 양. 한 번에 찾아봤을 노트는 때 비교적 잘 정리된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나는 정리를 했어. 너가 그렇게 사상가를 연결짓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기초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헷갈리는 것 같아. 헷갈리는 이유가 그 사상과 관련된 개념들이 많은 사상가와 사상을 헷갈리지 않도록 연관지어 공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언정양. 내가 해줄게. 알겠어. 자신의 키워드 공부법을 소연야에게 자세히 알려줬다. 제 노트 필기는 자세하긴 한데 한눈에 이렇게 빡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언정이 거는 많게는 4개, 적게는 3개로 키워드를 사상가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눈에 딱 봐도 간단하게 정리가 딱딱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상가들의 그 사상을 정리하는 그 핵심 공부법을 배우고 나서 저렇게 실천을 하고 나면 나도 내 머릿속에 정리가 딱딱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날 고민의 실마리를 찾은 소연 양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그동안 노트를 잘 정리해두고도 미처 다 보지 못하고 시험을 치곤 했던 소연 양은 방대한 노트를 키워드로 요약하기로 했다. 어느새 한 장의 정리를 끝낸 소연 양. 원정이 말대로 사상가 한 명에 대해서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만 골라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사상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한 3번 정도 훑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개념을 대해서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제 알려준 대로 이렇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식으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봤어요. 한 철학자가 어떤 철학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연관시켜 외워보는데 키워드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한 후 기출 문제집을 꺼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풀고 난 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운 소연 양은 채점을 마치고 해설지를 토대로 지문과 선지를 분석했다. 그런데 한 문제에서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막힌 걸까? 이건 도가 전체로 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노자라고 하는 거지? 비슷한 견해를 가진 두 사상가가 나오는 지문에서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구분을 해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명확히 두 사상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게 제 고민이에요. 가에서 도가라고 두루 뭉술하게 잡은 이유는 여기서 도가의 사상가인 장자와 노자 중에 누구의 주장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상가의 견해를 구분해낼 수 있는 키워드를 발견해내는 것이 제 고민이에요. 공부 둘째 날 소연 양은 어제 풀지 못한 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해설지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소연양. 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데 똑같은 개념이어도 교과서와 문제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소연양은 모든 문제를 교과서와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교과서의 표현대로 기출문제 키워드를 정리해 어제 정리한 내용에 추가로 옮겨 적었다. 개념이 있는 앞뒤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 뒤에 배경들이 이해가 가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 키포인트를 찾아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에서 보이는 키포인트들과 교과서나 아니면은 수능 특강 교재의 개념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키포인트와 매치를 시켜서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맞으면 그것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 넣었어요. 이제 언정량이 알려준 대로 개념 노트의 키워드를 최종 정리할 차례. 기존의 개념 노트에는 없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가 정리하는 소연양. 이틀간 공부한 양 치고는 꽤 많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개념을 알고 있지만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고 어떤 사상가의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언정이가 사상가별로 핵심 포인트만 따로 적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방법을 이용하니까 딱 어떤 사상가의 어떤 개념인지 분류가 딱딱 되어서 그게 정말 좋은 도움이 되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윤리 공부의 중요한 점을 깨달은 소연양. 더 나은 공부를 위해 언정량을 다시 만났다. 공부 방법을 적용을 해봤는데 서양이랑 동양에 되게 많은 사상가들 있잖아. 각자의 사상이 있잖아.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외웠어? 사상가 적고 그 사상들 다 적어보고 키워드 다 적어보고 그거를 쭉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 그 이유가 다른 사상가들이랑 비교가 될 수 있잖아.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면은 비교를 하면서 외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 서로 화이팅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소연양은 공부에 자신감을 얻었다. 둘, 셋, 화이팅! 제가 고3이니까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 대학에 합격하고 언정이처럼 예쁜 대학생이 되는 것, 그게 제 올해의 각오이자 목표입니다. 불과 1년 전 언정량도 같은 길을 걸었다. 그때는 그렇게 막막했던 길이 이제는 친구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길이 되었다. 치열했던 수험 생활을 뒤로하고 언정량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앞으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여름방학 동안 애기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애기들 막 돌봐주는 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교사라는 목표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싶어요. 자신이 물려받은 가르침을 장차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언정량.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한다.